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수학 하편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고1 과정에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예비 고1 과정에서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도 이 실력정석 교재에 들어가 있고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력 정석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쌤이 이제 여러분하고 수학 상편을 한 70강 정도에 걸쳐 갖고 진행을 했거든요. 수학 하편도 그 정도의 분량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학 하편 이 교재, 이 실력 정석 교재에 있는 이 수학 하편에 나와 있는 모든 고난도 문제들을 빠짐없이 같이 공부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수학 상편부터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고호흡대로 들으시면 되겠고 수학 하편부터 이제 쌤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 쌤이 좀 짧게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 자체가 이 교재가 제일 처음에 이론 부분이 있고요. 이론 부분이 있고 요 이론이 끝나고 나서 필수 예제가 있고요. 필수 예제 바로 아래도 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따로 필수 예제 유제가 한 세트로 따로 그리고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이론편이 끝나고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 연습 문제는 또 나눠가지고 연습 문제의 기본편이 있고요. 실력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실력 정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이 연습 문제의 실력편 연습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이 내용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단편적인 연산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내용들 빠짐없이 전부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하나씩 해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문제마다 드는 생각들, 접근 방법들, 또 다양한 풀이 방법들 같이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유제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필수 예제하고 유제가 한 세트야. 여러분 교재를 보면 필수 예제는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죠. 유제가 그 아래 바로 붙어 있는데 이 필수 예제하고 유제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필수 예제를 자기가 풀 수 있으면은 유제는 숫자만 다르거나 식만 다르거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아주 독특하게 유제가 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수업 시간에 다루고요. 필수 예제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올, 이론 올, 그리고 연습 문제 기본 실력편 전부 다 올 이렇게 강의 진행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 하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편은 이렇게 크게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편은 자 오늘 첫 번째 단원부터 진행을 할 텐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도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뭐 원, 삼각형, 사각형, 직선,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도형이고요. 정확하게 도형 자체를 배우는 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그 도형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도형을 방정식 다시 말하면 x하고 y에 관한 식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오늘 요 시간은 점과 좌표,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내분점, 좌표를 찍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요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다음 단원 17단원은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 이것들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첫 번째 테마가 끝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들 사실 집합은 중학교 과정에서 뭐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됐었죠. 뭐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수학 점수 70점이 넘는 사람들의 집합,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 이러면은 후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다 이런 것들 아마 중학과정에 배웠을 겁니다. 고등과정은 집합만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집합하고 명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학 과정에서 좀 모호하게 알았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네, 상위 과정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수학 하편의 꽃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수학 하편에서는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이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앞에 집합과 명제는 사실상 여기서 배우고 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도 물론 뭐 뒤에 간접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여기서 배우고 끝입니다. 그러나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배우면 이 함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서 확장이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1차, 2차 함수를 주로 배우거든요. 3, 4차 함수. 뭐 이과 수험생들은 지수로그 삼각함수. 뒤에 가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함수의 극한 하면서 사실상 고등과정에서 가장 볼륨이 큰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봐라. 셈은 함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요. 뭐 아마 어렴풋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폭넓게 함수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수학 하편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게 배우는데 이 순열과 조합은 중학 과정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기억납니까? 뭐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수학 하편이 이제 하나의 테마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순열과 조합이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있었던 부분인데 수학 하편에 같이 녹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도 약간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인 함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이것들하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체 되겠습니까? 뭐 이제 OT 같은 영상에서 선생님 잠깐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하편을 공부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오늘 도형의 방정식 16단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학 하편이 총 16단원부터 30단원까지 총 1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람직한 이 정석교재 한 권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늦어도 2달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2단원씩 그러면은 4주면은 8단원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8주면은 16단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8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내신 기간이나 시험 기간이나 또는 뭐 방학 시간 조금 여유가 있고 이래서 그게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은 충분히 여러분 선배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까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가벼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래요.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이 정석 교재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뭐 강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 공부하면 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가 도움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 교재의 내용,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파악하기 힘든 어떤 전체를 보는 안목들 이라든지 또는 상위 과정과의 관련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 위 두 점 사이의 거리. 사실 고등 과정에서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요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이 첫 번째 주제인데, 쌤 이 공식보다 훨씬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바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수직선상에서 두직선상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두 점 x1하고 x2가 있으면 요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x2에서 x1을 빼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리라는 것의 수학적 의미는 항상 길이, 다시 말하면 이 거리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0이 되는 경우는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음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이걸 x2랑 x1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x2가 큰지 x1이 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2하고 5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5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x2랑 x1이 어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바로 절대값 기호를 써서 절대값 x2-x1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상에서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개념은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도 바로 설명한 다음에 아까 쌤이 더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함수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X축, Y축 상에 두 점이 있는 거야. 뭐 두 점을 어떻게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은 X1, Y1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한 점은 X2, 네, Y2라고 하시면 이게 궁금한 거야. X1, Y1하고 X2, Y2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이 길이는 X2-X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게 X2가 큰지 X1이 큰지를 이 그림상에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Y2에서 Y1을 빼는데 어느 게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당연히 여기는 직각삼각형이고 됐어요? 내가 궁금한 건 뭐 궁금한 겁니까? 요 길이가 궁금한 거지.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돌리시면 되겠네. 따라서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도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리. 요거 쌤이 D라고 하겠습니다. D. 뭐 디스턴스의 약자로. D라고 쓰면은 이게 올 수 있겠죠. D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 더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절대값 x2-x1의 제곱은 이 그냥 x2-x1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걸 제곱하게 되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갈 식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x2하고 x1은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그죠? 뭐 4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이거 밖에 상관없고요. 마찬가지로 밖에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는 거야. 교과서에 그리고 뭐 정석 교재도 마찬가지고 딱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걸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이걸 왜 배울까?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수학 전체적인 교육과정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수학이 발전하는 수학사, 수학의 역사, 그 쭉 큰 관점에서 이거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고등과정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논문 찾아보고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강의라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걸 같이 보면은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도형을 다루는 학문체계를 우리가 기하라고 부릅니다. 기하. 말이 조금 어렵죠. 한자라서. 기하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선택 과목 중에서 있습니다. 이과 수험생들 아마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이 도형이 별게 아니야. 이미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뭐 삼각형, 원, 직선, 점, 뭐 평행사변형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도형이고 이런 것들이 기하인 거야. 그래서 이 기하를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게 중학과정에서의 도형은 전부 다 뭐를 다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도형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걸 만족하는 각이 얼마입니까? 뭐 또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등등등의 도형 자체의 특징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습니까? 뭐 보조선을 긋고 닮음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성질을 통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풀었는데 이게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동일한 삼각형, 동일한 원을 배우는데 이 단원 이름이 조금 다르죠. 지금은 점과 좌표고요.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단어 변경, 원은 원인데 원의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과정에서 원을 배우거든요. 근데 고1 과정에서 원을 배웁니다. 중학과정의 원은 원 자체에 대해서 반지름, 넓이, 호의 길이, 접선, 할선 이런 성질들을 배우고요. 고등과정은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서 옮겨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과정은 도형을 배우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접근 방법이 이거를 좌표에다가 옮겨서 뭐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나중에 뭐 이과 학생들이 3차원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뭐 대학 과정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은 이건 좌표 공간에 옮기기도 합니다. 일단 좌표 평면에 옮겨서 이거를 좌표 또는 필요하면은 성분 이거를 통해서 필요하면 역시 구하고 싶은 것은 길이를 L, 각도를 세타, 넓이 S라고 하면 동일하게 L, 세타, S.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도구가 들어가냐면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수학의 학문 체계 중에 조금 어려운 말로 논증기하라고 불러요. 논증기하. 기하를 배우는데 기하를 도형 자체에서 배우는 겁니다. 논증기하의 핵심은요. 바로 보조선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과정이 굉장히 많은 도형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가 보조선을 긋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맞습니까? 근데 이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좌표상으로 옮겨가지고 이것들을 점을 찍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수학사적으로 논증기하는 기원전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뭐 기원전에 유클리드라고 들어봤어요? 유클리드의 뭐 기하학 원론 뭐 이런 책에 보면은 뭐 평면의 어떤 평행선의 공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이 나와 있는 거야.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반면에 해석기하는 좌표로서 도형을 푸는 것은요. 이게 17세기야, 17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400년 전, 300년 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둘 사이 갭이 2000년 차이가 납니다. 2000년 차이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이거를 공부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아,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삼각형 무게중심 나와. 오늘 수업할 때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삼각형 무게중심을 좌표로 옮겨서 문제를 풀어. 그럼 이제 이게 강력한 점이 있겠지. 어떤 게 강력하냐? 도형을 통해 가지고 도형이 막 굉장히 복잡하거나 또는 도형의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없거나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좌표를 활용하면은 뭘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바로 식, 방정식,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식을 풀어갖고 답을 딱 내면은 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접근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일단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좌표로 문제를 풀려고 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 16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증기하 문제도 있고 해석기하 문제도 있어 뭐 어느 걸로 풀든지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접근 방법이 차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하지만 고등과정의 핵심은요. 요거야. 왜 그래? 뒤에 가서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푸는 거,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알맹이를 채우시면은 네,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야. 다시 이제 원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네, 본 내용 넘어와서 이런 거지. 이게 전부 다 뭐냐? 거리나 길이를 이때까지는 도형 가지고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좌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게 도형의 점이잖아. 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뭐 간단한 계산 문제죠. 뭐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론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중학 과정에서 이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봐봐, 뭐가 있냐면요. 두 점 A, B가 있어요. 이렇게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뭘까? 뭐 이런 거지. 요 A, B의 중점이면 이 길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리인 점인 거지.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있으면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싹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 아마도 이렇게 생긴 직선이 돼서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언제나 A, B로부터 거리가 같겠구나. 그럼 이 직선은 뭡니까? A, B의 중점을 지나고 선분 A, B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아닐까? 라고 해서 요게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걸 지금 표시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그런 직선이 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직선을 쳐볼까요? 이 x 플러스 뭐 이런 직선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점을 구하십시오니까 이 점 구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은 이 좌표들이나 식을 쓰지 않고 그냥 도형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해를 하는 거야. 논증 기하적인 접근인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다만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 있는데 다만 문제에서 이제 뭐 이런 거지. 그럼 그 점 P가 있는데 P로부터 A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뭐 이 길이 먼저 구하시고 요 길이 또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돌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물론 이제 문제는 좌표를 물어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A 좌표 나와 있습니까? 문제 나와 있지. 그 다음 P 좌표를 갖다 구할 수만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빡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P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사실은 AB에 수직한 건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선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두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그럼 그 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점을 갖다 쌤이 뭐 x,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만족하냐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x-8의 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7의 제곱 이게 뭐야?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x-12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트를 봤기 때문에 제곱해가지고 이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요걸 만족하는 게 뭡니까? 문제에서 A랑 B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도형의 방정식, 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서 이 16단원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까처럼 막 보조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우는 거야. 이 과정에 뭐가 필요 없어요? 그 도형이 직선일까? 원일까?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해봤더니 요거 전개하면 x제곱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여기 y제곱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 1차식만 쓰면은요. 여기는 마이너스 16x, 여기는 마이너스 24x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8x가 되고요. 자, y 부분은 14y, 여기는 마이너스 10y니까 플러스 24y가 되고요.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 다음 상수항. 88에 뭐야 이거? 64, 77에 49. 이 오른쪽은 144. 어이고. 여기는 25. 이렇게 된 식이니까 다 왼쪽으로 넘겨볼까?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1이 되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는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양변을 8로 넣으니까 x 플러스 3y 7, 8에 56이니까 는 7, 은 0 이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은 직선인 거야. 알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요 직선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식을 만족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된대. 맞습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으면은 그렇죠? 요 직선상에 있는 점이 그와 동시에 이 직선상에도 있대. 그럼 이 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xx 사라지고요. 3y, 2y 빼니까 y가 되고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따라서 그 점의 좌표 y좌표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좌표는요. 여기다 4를 대입하니까 12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5,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얻고 싶은 P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해하겠어요? 이게 바로 해석기한 거야, 이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어떤 도형인지를 오직 식으로 푸는 과정.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마다 주제마다 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특히나 이런 도형의 방식분 이런 부분이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 내보겠습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 그러니까 외심이 뭔지 알고 있죠. 이때 이제 확실히 조심할 게 요 세 점을 지나는 거를 예쁘게 좌표에다가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찍을 수 있습니다. 6,1이니까 이런 점이 A이고 이게 A이고 마이너스 1,2니까 이런 점이 B고 이런 점이 B고 2,3이니까 이런 점이 C고 이런 점이 C고 그래서 이 세 점의 외심의 좌표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보이잖아요. 지금 외심이니까 이렇게 생긴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고 이런 점이 있고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랑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부터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중3 과정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중2 과정인가요? 네. 중학 과정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구하시고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구하시고 이거의 수직이등분선 구해가지고 요게 만나는 요 점을 외심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도형 자체가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물어보는 것도 좌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외심의 성질이 뭡니까? 외접원이기 때문에 항상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맞습니까? 세 점은 외접원상의 점이고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원의 성질에 의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로 똑같습니까? R로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외접원의 중심을 쌤이 x, y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나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나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루트는 보기 싫으니까 제곱해서 구하시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x-6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게 뭐하고 똑같냐?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죠? 이퀄 또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네, 이렇게 된 걸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푸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했었지. 그지? 그죠? 요렇게 생긴 방정식 하나 푸시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 하나 풀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 xy 두 개 맞습니까? 식 몇 개입니까? 두 개 맞습니까? 요거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앞에 거 두 개 풀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니까 x, y가는 1차식이 되겠죠? 자, 그 식을 다 왼쪽 넘겨서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12x, 2x니까 마이너스 14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2y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상수항은 1 사라지고 36에서 4를 빼니까 플러스 32는 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요렇게 풀면 또 x제곱 사라지니까 2x, 마이너스 4x니까 6x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니까 플러스 2y가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 상수항. 4 사라지고 1, 여기가 9니까 마이너스 8, 이퀄 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풀어볼까요? 양변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y 플러스 16은 0.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되시고 이 식을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주시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10x가 되고 마이너스 20은 0. 따라서 중심좌표 x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습니다. y가 얼마입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6에서 4 빼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잠깐만요. 2를 대입하니까 그죠?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2를 대입하니까 6, 4 맞나요? 식이? 2.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잘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나왔고 이게 뭐예요? 원의 외심의 좌표인 거야. 반지름을 구하는 거잖아.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여기서 구한 요 x하고 요 y가 지금 뭘 구한 거야? 2하고 마이너스 2인 것을 지금 얻었잖아.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6을 빼니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제곱 더하니까 16하고 9 더하면 25, 5의 제곱이니까 R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외심 외접한 문제도 그 반지름을 구하는 게 오직 뭘로 구한 거야? 좌표로 구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색하긴 하지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고등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함수로 문제를 풉니다. 고등과정에 이번 시간 시작할 때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실력 정석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실력스러워야 돼. 알겠어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중에서 아마 상위 1% 안에 들고 있거나 또는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지금 실력 정석 강의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1등인 학생들은요. 마음가짐이 1등이야. 잘하는 학생들은 그 마음가짐이 필연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걸 쌤이 매년 보고 있어요. 매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잘하는 게 우연히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평소에 나의 습관, 마음가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그런 마음가짐, 습관,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야 이거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 문제를 풀었고 답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왔다고 해서 공부가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는 안목 꼭 키우시고 알겠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16-2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점 P가 Y는 1 위를 움직일 때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우선 요거는 역시 직각삼각형이니까 도형 문제죠. 맞습니까? 도형 문제인데 자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1이야. Y1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점 P가 존재를 하고요. 두 점 A, B가 A는 0,2입니다. 여기 A고요.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A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습니다. X축이 1, Y축이 5, 1,5. 네. 이 점이 B가 되는 거야, 지금. 1,5. 그럼 질문이 뭐냐? 여기에 어떤 점 P가 존재를 할 때, P가 존재를 할 때,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조건 고정이지. 직각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있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 똑같기 때문에 요 직선상에 어떤 점이 존재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는 방법은 뭐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점이 문제에서 P가 되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 A를 지나고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게 만나는 점이 P가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요 점을 지나고 빨간색 그릴까요? 이 점을 지나고 A, B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겠죠. 이 점이 P가 되면은 요렇게 그으시면은 얘가 직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쌤이 칠판에 이렇게 푼 거는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하는 것뿐이지 이게 이 문제의 목적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의미상으로 자 어떻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이 되지? 어떻게 되면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도형을 보고 수식으로서 도형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풀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그림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 또는 학생들에서 노란 건 찾았지만 빨간 거는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식으로. 그럼 수식 푸는 방법은 뭐냐? 삼각형이 지금 ABC가 있는데, ABP가 있는데, 그지? 요 A란 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0,2예요. B란 점의 좌표는 1,5입니다. P란 점의 좌표는 Y좌표가 1이니까 X좌표는 A라고 쓰고 Y좌표는 1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 이게 지금 삼각형이 있으면은요, 이 삼각형이 어느 게 길이가 제일 긴지를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어쨌든 제일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 없이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자, 요 길이의 제곱이 얼마냐면요. 1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겠습니다. 길이의 제곱. 자, 요 길이의 제곱은 10이야, 10. 되겠어요? 자, 요 길이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16.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야. 요렇게 구한 것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제곱.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다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게 제일 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얘가 제일 길 때 10은 a-1의 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한 a차는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제일 길 때는 a-1의 제곱 플러스 16 이퀄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세 번째, 얘가 제일 길 때는 a제곱 플러스 1은 a-1의 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10 쓸 수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지만 전혀 안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답이 되는 상황을 못 찾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앞에 그림에서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인지를 찾기가 힘들거나 한두 개 빼먹거나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은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런 거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풀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답은 없는 겁니다.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해석기하입니다, 이게. 해석기하가 꼭 더 좋은 풀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 해석기하의 단점은요, 이거를 수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수식이 조금 복잡해져. 풀이가 길어져. 이게 아쉬운 점이야. 그래서 논증기하적으로 보조선으로 빡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더 실수가 적은 방법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요, 2a 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a가 남고요, 여기는 17이고 18이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은 0이 나오고 양변 2로 나누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인데 이걸 만족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해공식 집어넣게 되면 이거 판별식이 0보 작다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야. 빵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걸 푸는데 이거는 a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 남습니까? 마이너스 2a가 남고요. 여기는 17. 11 그냥 없애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 돼서 a가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와서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만족하는 p는 3,1이 일단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요거 a제곱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변이 마이너스 2a가 남고요. 나머지 상수항 써볼게요. 11 사라지고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6이 돼서 a 값은 13이 나오고요. 따라서 두 번째 얻게 되는 b 값은 a가 13이니까 13,1.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답이 되는 것이 확실하게 나왔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야. 이걸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강의의 목적이 그건 거야. 강의의 목적이 뭐 실력 정석을 한번 떼고 싶다. 물론 뭐 한번 떼면 좋지. 그러나 그런 느낌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거기 나와서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 있고
그 와중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키워졌느냐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주제야.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 요건 이제 이론에 대한 증명까지만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점,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분수, 분점. 그래서 어떤 점들이 수직선이나 좌표 평면상에 있을 때 그 점을 나누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마찬가지야. 좌표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뭐 이런 거지. 봐봐. 그냥 중학과정의 개념으로.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길이가 6이야. 이거를 A에서부터 B까지를 2대1로 내분하고 싶어. 이 말인 거지.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쪽에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대1. 자, 이걸 쓰면 기호로 B는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로 쓰겠습니다. 2대1. 길이가 2라는 뜻이 아니야. 2대1로 내분한다는 뜻인데 요거 2대1로 내분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길이가 6인데 이거를 총 3통 그러니까 2대1이기 때문에 현재 3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4가 되고요. 요 길이가 2가 돼야지만 문제의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내분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구할 수 없을까?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좌표를 구하는 게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직선상에서 X축이 존재할 때 이 점이 A고요. A점의 좌표가 X1,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B점의 좌표가 X2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이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P 좌표를 쓰면 X라고 하면은 이 X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걸 좌표로 쓰는 겁니다. 뭐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나왔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선 요 길이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 이거 두 개 더한 것분의 요거 3분의 2. 전체가 6이죠? 그 6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서 요 길이를 구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 요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 다음 그 길이에서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좌표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이게 지금 x2가 큰지 x1이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뭐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 경우는 지금 제곱이 나오는 식이 아니니까 되게 복잡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x1하고 x하고 x2는 이게 내분점이니까 x1이 클지 x2가 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x는 x1과 x2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x1이 제일 작고 x가 그 다음에 x2가 그 다음에 크거나 또는 x2가 이렇게 크고 x가 있고 이게 x1이 이렇게 크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요 길이를 구하면은요. 이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세요. 자, 이거 구하는 방법 좀 이따가. x에서 x1을 빼준 거랑 x2에서 x를 빼준 거랑 x에서 x1을 빼주면 요게 되는 거야 지금이. 그 다음에 x2에서 x를 빼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양수고요.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음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부호가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요 길이가 이 길이에 비해서 m 대 n이니까 이 길이에다가 n을 곱하고 요 길이에다가 m을 곱하면 같아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요 길이가 더 길지 m 대 n이지.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2대 1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4에다가 2를 곱하고 2에다가 2를 곱하면 같은 겁니다 이게. 알겠어요? 2대 1, 4대 2, P가 똑같다니까?
요걸 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으로 쓰면은 비례식으로 쓰면은요. 이것 대 이것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인 거야. 비례식으로는 x-x1 대 x2-x 이퀄 m 대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처럼 절대값을 씌우는 게 원래 맞는데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어요. 비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아까 설명하면은 여기에 이게 지금 m 대 n이거든요. 여기에다가 m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n을 곱하면 서로 같은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m을 곱하고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가 m을 곱하고 그치?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쓰니까 m의 괄호 열고 x2-x 이퀄 n의 괄호 열고 x-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구하고 싶습니까?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으면 x를. 그래서 이 식을 x가 있는 녀석, x가 없는 녀석으로 나눠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정리하니까 x로 묶어내시면 이 식은 m 플러스 n이 되고요. 요거 나머지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돼서 양변을 요걸로 나누시면 되겠죠? 따라서 식이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외워야 됩니다.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고 하는 이런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게 공식을 외우시면 내분점의 좌표 같은 걸로 좌표의 연산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2하고 5가 있는데 이거를 7대 8로 내분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7 플러스 8에 7 곱하기 5 더하기 8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요게 순서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m 플러스 n분의 mn 여기가 x2 x1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외분점도 있는데 그 외분점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자, 외분점은 뭐냐면요. 요렇게 있으면 이게 x축이면 똑같아요. x1이 있고 이게 x2가 있고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가 됩니다. a하고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m이 큰지 n이 큰지는 외분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한쪽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m이 더 크단 말은 외분이 외자가 바깥 외자잖아. 바깥 외자. 맞아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이고요. 똑같이 m 대 n인데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인 거야. 그럼 이런 거지. a로부터 거리가 b로부터 거리가 m 대 n이라는 말은 이런 점인 거예요.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2로부터 거리가 m 맞습니까? 2로부터 거리가 n 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m 대 n이라는 말은 거리가 m 대 n인 건 똑같아. 다만 바깥쪽에 있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거는 m이 크면은 이 식의 오른쪽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n이 더 크면 이거는 오른쪽에 있으면 절대로 n이 클 수가 없잖아. 네, 이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n이 더 크면은 n 대 m 이런 식으로. m 대 n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식으로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이제 m하고 n이 어느 게 큰지 명확하기 때문에 무조건 둘 다 이 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p의 좌표를 x라고 하면은 자 m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x-x1이에요. 요 길이는 x-x2입니다. 이게 m 대 n인 거야.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x-x1 대 x-x2는 m 대 n 있을 수 있고요. 이 식을 정리하니까 m의 x-x2 이퀄 n의 x-x1 쓰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x로 정리해서 구하시면은 잘 봐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x로 묶어내면은 m 빼기 n인 거야. 그래서 얘가 m-n이 되고요. 그 다음에 mx2의 마이너스 부호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mx2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nx1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분점의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 내분점의 공식에서 이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것처럼 식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m이 n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n이 더 큰 경우는 어떻게 구합니까? n이 더 크면은 이제 요 길이가 뭘로 바뀝니까? x1-x로 바뀌고 x2-x로 달라지는 것뿐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식 자체의 b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식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야. 내분점은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외분점은 n 플러스 n-n분의 mx2 빼기 nx1으로 기억을 하시고, 네,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식에다가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까 쌤이 말했지만 해석기하는 식이 좀 복잡해. 그러나 일단 이걸 배우고 나면은 내분점, 외분점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공식에만 집어넣으면은 머리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답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자, 좌표 평면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인데 쌤이 증명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내분점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있어요. 여기가 x1, 여기가 x2야. 또 두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y1, 뭐야 이거. 이게 뭐야. y1, 여기가 x1, x2, 여기가 y2. 이렇게 하시면 이런 선분이 존재하겠죠? A하고 B가. 이거를 동일하게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이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Px, Y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잘 봐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분점이 있었을 때 이게 M 대 N이잖아. 이게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보시면은요, 이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M 대 N이야. 이게 바닥에 수직이니까 요게 직각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도 M 대 N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무조건 닮은 B가 이게 M 대 N이므로 이 X좌표가 여기가 X1이고요. 여기 X좌표가 X2인데 그럼 여기에 요 X좌표가 X가 되면은 요 X는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P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아까 외웠던 공식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Y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원리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 직각이고 이게 M 대 N이니까 이것도 역시 M 대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네.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 Y1 네,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우시고요. 좌표 평면상에서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외분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보니까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가면은 x, y 성분만 그대로 내분, 외분 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밀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실력 정석 강의할 때 선생님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수업 시간 1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자가 선생님의 어떤 강의하는 방향이야. 뭐 잡담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내용 그리고 재미를 수학적인 그 자체에서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게 해석기하고 논증기하의 그 어떤 수학사적인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 막막한 문제를 푸는 재미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6단원 후반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